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ETF 펀드는요, 저희 미국 WTI 원유 선물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USO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게 WTI고, 그리고 유럽 글로벌의 벤치마크는 브렌트입니다. 즉 대표적인 이제 벤치마크가 WTI와 브렌트인데요. 이 둘 중에서 미국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되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WTI가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산업용 수요의 가격에 거의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WTI 선물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벤치마크가 이제 근월물입니다. 근월물. 그리고 사실 이제 경질류에 해당되는 유가의 움직임을 이제 쫓아간다라고 이제 사실은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 단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TF의 어떤 가격하고 유가의 움직임하고 유가를 이제 USO를 통해서 투자한 투자자들하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이 펀드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 기존 전략은 뭐 어느 정도 고수를 하되 만기를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운용사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고지를 하고 만기를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보셨던 분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뭐 몇 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유가하고 WTI 움직임하고 차이가 좀 나지?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만기 차이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만기가 이제 분산 투자 비율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분산 투자에 있는 만기 자체가 뭐 이렇게 2년, 3년 뒤의 그림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년, 3년 뒤의 그림을 이제 보고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 이제 실물 수요를 가지고 있는 뭐 항공사라든지 뭐 정유사 이런 회사들은 포워드 컨트랙이라고 하는 선도 계약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WTI의 선물 계약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기관 분산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 USO 펀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이나 아니면 2020년이나 이런 이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유가가 사실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사실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산업 내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산업 내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생존자들이 거의 이제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펙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는 너무나 좋아지는 이제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에너지 테마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23년에 들어와서는 유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재고를 축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좀 유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도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계속 좀 지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이제 경기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유가라는 거는, 이제 석유라는 거는 기본적인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학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에너지 수요를 이제 기반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실생활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어떤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투자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의 어떤 진폭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펀드는 만기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기별로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나눠지는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을 조금 차별화되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거의 똑같이 투자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제 코덱스인데요. 사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까지 이제 $1 환율까지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원화 기준의 수익률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해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해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실질적인 어떤 환율의 어떤 임팩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조금 환율 비용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유가가 좀 올라오거나 이런 구간에서
사실 유가의 방향성이 위로 좀 올라왔다. 그건 오케이인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여기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US를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코덱스 WTI를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미 보고 계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동시에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직접 이 US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유가 ETF 중에서 DBO라는 게 있는데요. 인베스코가 사실 이런 이제 상품 라인업, 커머디티, 이제 원자재 라인업을 좀 꽤 여러 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DBO 역시도 메이저 이제 유가 ETF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USO가 근월물, 그러니까 만기가 좀 짧은 선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DBO 같은 경우는 좀 유종도 좀 분산이 좀 돼 있고요. 만기도 약간 좀 분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좀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 단기적인 투자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이런 똑같은 석유를 가지고도 투자 전략에서 차별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원하는 팩터에 더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원자재라든지 상품 라인업을 선택하시는 게 더 투자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들을, 또 펀드들을 지금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데이트가 또 되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